안녕하세요. 좋아요 조작 사건 북토크를 진행하게 된 임수경, 한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책 안에 담겨있는 고민을 어떻게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이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책 좋아요 조작 사건의 저자이자 초등교사인 임수경이라고 합니다.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의 운영진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혜원입니다. 저 역시 선생님과 같이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요. 요새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간단하게 책을 소개하는 것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기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던 상은이가 SNS 조작 능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SNS요. 이게 사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요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SNS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 네. 이 책에 좋은 장면들이 정말로 많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이 독자분들에게 이 장면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SNS에 초연한 도연이라는 인물을 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도연이랑 상은이랑 SNS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맞다. 도연이와 나는 그런 사이였다. 별다른 해명이 필요 없는 사이. 그때 아린이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정말 재밌지 않았어? 오늘은 어디 갈래? 아린이가 이서에게 오늘도 같이 놀러 가자고 말하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 갈까? 나도 끼워줬으면 좋겠다. 언니가 같이 놀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아린이랑 친해지고 싶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는지 아린이 주위에 아이들이 여럿 몰려들었다. 아린아, 어제 인별그램에 올린 떡볶이집 어디야? 정말 맛있어 보이던데. 카페테리아도 좋아 보이더라. 우리도 가면 안 돼? 나는 차마 그 틈에 끼어들 자신이 없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휴. 도연이가 물었다. 웬 한숨이야? 아니야. 나는 서랍에서 연습장을 꺼냈다. 딱히 그리고 싶은 건 없었지만 엉망진창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연필을 꼭 쥐었다. 그러자 도연이도 연습장을 펼쳤다. 순간 도연이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도연이는 왜 맨날 나만 따라할까? 너도 그림 그리게? 도연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아, 넌 인별그램 같은 거 안 해? 응, 별로 관심 없어. 왜? 인별그램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소통할 친구도 없으니까. 아린이는 인별그램 팔로워가 1만이래.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네. 그렇다고 부럽진 않아. 나는 인별그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 다른 아이들은 다 부러워하던데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잖아. 특별한 게 뭔데? 특별한 게 뭐냐고? 나한테는 나도 특별해. 너도 그렇고. 말문이 막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연이와 잘 통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했다. 도연이는 사실 조금 초연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상은이도 좀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은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린이랑 조금 더 친해지는 게 좋을까? 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좀 읽다 보면 어떤 행동도 하게 되고 뭔가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떤 이제 딱 그런 궁극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시작되는 지점일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동화 속 장면을 샅샅이 훑어보면서 주인공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장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 상은이가 5학년이 처음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뭔가 남다른 친구를 보게 됩니다. 팔로우 수도 일단 엄청 많고요. 자기소개도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이런 친구라면 뭐 저도 친해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고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정말 많아요. 특히 새 학기가 됐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친구 사귀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아이들의 1년 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고학년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통해 갖는 소속감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처럼 저 같아도 반에 아린이 같은 친구가 있다면 저라도 막 친구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와 사귀면 내가 더 많은 친구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장면은요, 주인공인 상은이가 아린이, 지안이, 이서랑 이제 겨우겨우 어울려 놀게 되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소외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댓글을 나는 분명히 적었는데 지워지고, 같이 놀았는데 태그도 나는 하지 않고, 그리고 나 빼고 따로 어울리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런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SNS 중독으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건 나를 인정해준다? 나와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나는 뭔가 배제되었어. 지금 교실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당연히 교실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도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 아이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아요를 더 많이 받게 되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뭐 어떤 걸 좋아한다고 올려야 되나?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그게 결국에는 중독 성향으로 조금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희 싸이월드 있었잖아요. 근데 싸이월드는 그 지표가 방문자 수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방문자 수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그거를 이제 제 친구들은 뭐 제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아는 애들이 이제 하루 종일 그걸 돌려가지고 뭐 투데이라고 하죠. 그쵸. 투데이 추억의 투데이. 몇만으로 뭐 올리고 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해보면 다 SNS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연이라는 등장인물을 제가 여기에 실었습니다. 이 도연이가 SNS에 굉장히 초연한 인물이에요. 이 독자들이 이 도연이의 어떤 점을 닮으면 좋을까요? 사실 SNS의 폐해가 좀 정말 심한 것 같긴 해요. 이제 SNS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어. 너 안 하면 너 소외될 거고 이걸 해야지 너도 잘 나갈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마치 우리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좀 심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계속 쫓게 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을 좀 잃기가 쉬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남의 선택을 좀 쫓기 위해서 좀 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 이제 도연이의 모습이 참 멋졌어요. 도연이의 모습은 마치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이제 구분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왜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자기의 마음이 좀 깊숙하게 좀 뿌리를
내린 아이들이 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좀 친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고 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아이들은 조금 더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조금 더 초연하게 조금 더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외부의 어떤 것보다도 나의 마음에 주목하는 맞아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장면은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SNS 관련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의 그 험담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어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을까요? 사실 상담실에서도 이제 친구 관계 그리고 뒷담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저도 이 마음을 좀 들으면 굉장히 좀 속상해요. 그리고 뭐 제가 나서서 해결이 된다면 저도 뭐 100번 다 나서서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이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고 이제 서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선다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속상한 아이의 마음을 좀 먼저 들어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분으로 너무 속상한지, 어떤 부분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를 좀 들어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뒷담화로 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기본 인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줬는데 친구가 배신을 했어. 그러면은 친구 사귀는 거 필요 없어. 마음 열어봤자 다 소용없어. 나 이제 친구 없이 지낼래. 이런 식으로 조금 귀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속상한지를 먼저 조금 공감하고 조금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이제 대화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거는 마치 이제 아이랑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같이 함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말을 했고 이때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때 친구의 표정은 어땠고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고 막 이런 거를 마치 약간 관찰자 시점처럼 우리가 같이 가서 그 상황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 뒷담화, 뭐 배신 이런 것들이 뭐 일방적인 잘못도 있겠지만 때로는 뭔가 오해로 인해서 조금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해가 뭔지를 좀 알아야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같이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화해보는 과정을 좀 거쳐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로 이제 선생님의 중재하에 해결을 조금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일단은 제가 지켜볼래요.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올게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단은 제가 그냥 다른 친구 좀 사귀면서 거리 조금 떨어져서 지내보고 필요하면 제가 그래도 이 친구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좀 자신의 선택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좀 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행동을 같이 계획을 해보기도 합니다. 먼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필요한 거군요. 저도 이런 고민을 담임 교사로서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착안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5번째 장면입니다. 5번째 장면은요, 상은이가 이 친구들이랑 본격적으로 어울려 다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친구들이 상은이를 조금 이용하기도 하고 소외시킵니다. 정말 속상한 경우죠. 저는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 관점에서 여쭙고 싶어요. 이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의 고민을 듣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마음을 들으면 너무너무 화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 폭력이야.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거는 100번 제가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개입하는 거를 좀 학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학년 또는 중학년이라면 저는 부모님의 좀 어떠한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툴기도 하고 뭔가 화해를 하거나 관계를 좀 중재하거나 하는 데서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아직은 좀 벅찰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 말만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모님이 만약에 이 아이 말만 듣고 당장 그 아이 부모님 집을 찾아가거나 뭐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 끝나면 뭐 불러서 하거나 하면 이게 일이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의 말만 들었을 때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지만 담임선생님한테 먼저 연락해서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담임선생님이 아무래도 그 상황을 가장 조금 잘 관찰하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조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섣불리 개입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잘못해서 혹시라도 내가 더 큰 소외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말해야지만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 속상한 아이의 마음을 좀 공감을 해주고 좀 이해를 해주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도움이 조금 필요한 건지를 이 아이의 마음을 좀 한번 탐색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로는 아이들이 자책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친구들에게 더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못나서 그래도 그나마 이 친구들이 날 데리고 다니는 게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마음의 힘이 좀 필요해요. 너 정말로 괜찮은 아이야. 걱정하지 마. 너 좋은 친구 충분히 사귈 수 있어. 라는 힘이 돼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말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버팀목으로 삼아서 용기를 낼 수 있고 저도 상담을 할 때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상담이 끝날 때쯤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를 딱 불러서 예를 들어 그냥 제 이름이라고 하면 혜원아 선생님 눈 쳐다봐 이렇게 하면서 너는 진짜 소중한 아이야 이러면 아이가 막 멋쩍어 해요. 그러면은 아니 전 되게 이제 진지하게 아니야 선생님 진짜 진지하지 나 진짜로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존중받아야 되고 선생님은 너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주변에 너를 존중할 수 있는 친구들로 채웠으면 좋겠어. 너가 때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너 주변에는 너를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친구들로 채우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뭐 어떤 친구 사귀어 말아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말을 상담이 끝날 때쯤은 꼭 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당장에 어떤 선택은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말이 되게 버팀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좀 해주고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도 그런 말 듣고 싶다.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진짜 너무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의미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저한테도 엄청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6번째 장면입니다.